안녕하세요, 최 팀장입니다. 오늘 영상은 그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하는 경우에 채권의 종류야 크게 나눠 보면은 민사 채권과 이제 상거래 채권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은 공통 사항으로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할 경우에 이제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. 추심을 진행을 할 경우에 그 비용은 이제 추심을 할 경우에 이제 발생이 되는 비용입니다. 비용이 안 들어가고 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가장 좋겠지만은 필연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할 경우에 필연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도 떼일 입장인데 이 비용까지 들여서 내가 돈을 받아야 되겠나 이런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은 방법이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채무자가 변제 기일을 이제 지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판결문이라도 있고 또는 이제 공정증서라도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좀 덜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원인 서류가 만약에 차용증이라든가 지불각서라든가 또는 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거래 원장 또는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만 있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재판을 통해서 판결문을 또 획득을 해야 됩니다. 자, 그럴 경우에는 재판을 또 하기 위해서 법비용이 이제 또 발생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. 근데 지금 요즘에는 옛날하고는 또 많이 달리 이 채권 채무 환경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. 옛날에 그냥 단순히 독촉 절차로 인해서 변제를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요즘에는 채무자도 법으로 많이 무장을 하고 있고, 그리고 또 법 절차를 진행을 해도, 이 법 자체가, 채무자 위주로 많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, 빠져나가는 방법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또, 만약에 신용정보 회사에다가 의뢰를 한다 손 치더라도, 옛날에는, 예전에는 그 신용정보 회사에서 독촉장이라든가, 또는 신용정보 회사에서 신용정보 회사 직원이, 유선상으로 독촉 행위를 하더라도 변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또 법률적으로 많이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또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법률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법적 조치를 통해서 그 채무자의 그 재산이라든가 또는 신용조사를 통해서 그 강제 집행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.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해서 그 돈을 찾아오는 수밖에는 없습니다. 그러면은 그 채무자의 신용조사 하는 것도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재산조사를 하는 것도 다 비용이 발생이 되는 일이고 또 재판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는 것도 다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. 그리고 판결문을 받아서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하는 것도 다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.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회수를 하게 되면은 그 들어간 비용은 나중에 이제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비용을 들여서 돈을 받으면은 또 금상첨화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이런 행위 저런 행위를 다 했는데 변제 자력이 떨어진다든가 또는 다른 채권자보다는 좀 늦은 법 조치를 해서 그 변제를 못 받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. 자, 그럴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은 채권자가 상당히 소극적일 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. 내가 돈을 그 채무자에게 빌려주거나 이렇게 할 때는 서서 빌려주지만은 나중에 다시 돈을 내가 채무자에게 받을 때는 무릎 꿇고 받는 게 이 세계의 이치입니다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왜냐? 채무자가 돈을 안 주는 걸 어떡합니까? 안 주는 걸 어떡해요?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를 하고 신용조사를 하고 그래서 채무자의 신용도를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이
뭐 거래하는 은행이 어디이며 카드는 어디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신용 불량인지 거래하는 은행에 대출은 또 있는지 뭐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파악을 하는 게 다 비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. 그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서 그 조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정상적으로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무대포로 그냥 빚 갚으란다고 그래서 채무자가 말을 듣느냐면 듣지를 않습니다. 그럴 것 같았으면은 뭐 신용정보 회사에다 의뢰할 것도 없이 채권자가 다 돈을 받았겠죠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다 보니까 요즘 그 채권 추심 이 환경 자체가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고, 그렇고, 이 법률 자체가 채무자를 보호하는 그 추세로 많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뭐 여의치가 않는다 그러면은 채무자는 뻑하면은 파산 신청하고 개인 회생 신청해서 그 채권 추심 환경에서 다 벗어나 버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 채권이 채무자로부터 돈이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지체하지 말고 채무자에게 기한을 더 이상 주지를 말고 빠른 시간 내에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해서 신용정보회사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, 채권이 나 하나만이 그 사람이 채무를 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. 그 사람이 그 채권 자체가 그 채권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뭐 채권자는 여기서 개인일 수도 있지만은 뭐 은행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. 만약에 세금도 체납이 돼 있다 그러면은 뭐 국가도 채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대출 채권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. 다양합니다. 뭐 노출이 돼 있는 채권도 있겠지만은 뭐 다른 뭐 사채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, 공정증서를 발행을 했다 그러면은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도 있는 거예요. 뭐 그런 채권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강제 집행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같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차용증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재판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재판은 또 시일이 걸리는 채권이지 않습니까?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는. 그 전에 이미 공정증서라든가 이런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강제 집행을 해서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다 뺏기고 나중에는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판결문이 나오면 뭐에 쓰겠습니까? 아무 쓸 데가 없는 건 그런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없어서 또는 변제 기일을 뭐 늦춰달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그 신용조사라든가 이런 걸 의뢰를 하셔서 바로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하시는 게 하루라도 빨리 내 돈을 잃지 않고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단축을 할 수 있다라는 말로 가정을 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